안녕하세요. 니트 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은뜨기로만 이루어진 귀엽고 앙증맞은 슬링백을 떠보았습니다. 이 가방의 매력은 이렇게 끈을 길게 하면 크로스백으로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하면 어깨에도 멜 수 있는 투웨이 백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크로스로 매면 간편하잖아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슬링백 느낌으로 매주시면 귀엽고 앙증맞은,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커플로 떠도 좋을 예쁜 아이템이니까 한번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방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방 바닥은 그냥 짧은뜨기로, 그 다음에 테두리를 떠주고 몸통을 떠주고, 그리고 여기에 주름을 넣어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고요. 여기 이 가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가죽 가방 고리를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달고, 그리고 이쪽은 고정해 준 상태에서 반대쪽은 가방 끈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마트 가거나 드라이브 나갈 때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작고 귀여운 가방입니다. 그럼 준비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랑데 한 볼, 이 한 볼로 그랑데 같은 경우는 2개가 나와요, 가방이. 그래서 패키지를 할 때 반볼 패키지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 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랑데, 그리고 모사용 7호 코바늘 7호예요. 그 다음에 가죽 가방고리. 그 가방고리 중에서 저는 한 쌍을 쓰지 않고 디자인을 한쪽만 쓰는 걸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방고리 하나, 핸드메이드 라벨, 배색 실 소량, 그 다음에 줄자, 가위, 돗바늘, 자석 단추, 단수림 같은 경우는 3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랑데 말고 코나로 뜬다고 하면 코나 실은 2볼이 들어요. 2볼로 떴을 때 제가 이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는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실이 요만큼 남았는데 오렌지 색상 같은 경우도 이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슨하게 뜬 편은 아니라서 손땀이 느슨한 분 같은 경우는 한 볼을 추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뜨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쪽 실을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감아준 다음에 검지 뒤로, 자,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와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지금 떴던 코를 첫 코에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개인 차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뜨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코수로 세지 않는다는 거, 지금부터 사슬 28코를 떠줄 겁니다. 실을 감아서 나오고 하나, 감아서 나오고 둘, 감아서 셋, 이렇게 28코를 떠볼게요. 너무 쫀쫀이 뜨지 않으셔도 돼요.
쫀쫀이 뜨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다음 단 짧은뜨기를 뜰 때 여기 사슬 하면 여기 두 줄하고 이 뒤에 코산이 나오는데 이번 첫 단을 뜰 때 이 코산에다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쫀쫀이 뜨시면 이 코산에 바늘을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쫀쫀하지 않아도 전체 가방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이건 세움코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사슬 보면 여기 위 뒤쪽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자, 코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자, 코산에 넣고 실을 감아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28코를 떠줄 거예요. 이 바닥은 28코를 한 코에 하나씩 8단을 떠줄 겁니다. 지금 여기 코산에 넣는 거 쭉 진행해서 돌아올게요. 25, 26, 27, 28 이렇게 쭉 떠주시고요. 바닥은 세움코를 뜨면서 8단을 세움코를 뜨고 첫 코는 어디에 넣냐면 이 세움코를 뜬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그래서 바늘을 그 안에 넣고 감아와서 짧은뜨기 넣고 감아와서 짧은뜨기. 이 바늘을 넣을 때요, 여기를 이렇게 가끔 한 줄만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줄만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이 두 줄이 다 걸리도록 감아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각 단마다 세움코를 한 코씩 떠주면서 짧은뜨기 8단을 떠오시면 됩니다. 저도 짧은뜨기 8단 떠서 돌아올게요. 8단을 거의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뜨고 나면 전체 사이즈를 재보시면 길이는 16 조금 넘고요. 폭은 4.5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개인차마다 좀 다를 거고요. 저는 16하고 4.5 나왔고요. 테두리를 한 단 떠줄 거예요. 사슬 하나 올리고 테두리를 이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쭉 뜰 때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는 여기 모서리를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러면 얘는 여기 끝까지 뜨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28, 여기에 다시 28개 하고 나서 모서리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다 하나씩 더, 이렇게 하면 전체 코가 28코 2번에 8단 2번, 그리고 8단에다가 8단을 이렇게 구멍마다 떠주면 여기 시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9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코스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잡은 코스에 단수, 잡은 코스 곱하기 2, 그리고 단수에 곱하기 2 한 것을 더해서 거기에 마지막 2코를 더해주면 우리가 코를 잡았을 때 테두리 전체 코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8,
8 두 코를 더해줘서 74코가 나와요. 그런데 25코를 했다. 25코를 7단을 했다. 그러면 25코 2개면 50코에다가 7단 2개면 14코잖아요. 그러면 64 거기에 더하기 2 해서 66코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뜨려고 할 때 그거를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삿을 올리고 여기 첫 코부터 두 코를 떠줄 건데요. 여기는 한 코만 뜨고 전체를 다 뜨고 돌아와서 나머지 한 코를 떠줄 거고, 지금 여기 테두리 1단부터는 세움코 없이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래서 첫 코를 핀을 꽂아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여기에 스물여덟. 그리고 여기 28개를 하고 이 모서리를 떠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 여기 모서리를 똑같이 한 코씩을 떠주면 게이지가 달라서 살짝 여기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한 호수 작은 걸로 뜨시거나 아니면 같은 바늘로 뜨신다고 하면 좀 더 쫀쫀히 뜨시면 모양이 훨씬 예쁜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코 떴고 옆 모서리로 갈 하나, 여기 구멍에 넣고 둘, 다음 구멍에 넣고 셋, 다음 구멍 넷, 다섯, 다음 구멍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뜨면 옆 모서리 9이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하면 다음 코를 여기에 그냥 뜨면 구멍이 살짝 커져요. 그럴 경우는 이 실을 이 뒤쪽으로 제껴 주시고 다시 그 구멍에 넣어서 뜨시면 구멍이 커지는 걸 살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쭉 진행해서 이 반대쪽에 코산을 떴기 때문에 여기 두 줄이 남아 있어요. 그 두 줄을 걸어서 반대쪽에도 28코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쫀쫀히 뜨셨다고 하면 탄력이 없는 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쭉 28, 여기서부터 다시 그 코부터 해서 9 해서 여기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테두리 몇 코를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기 뜰 때는 여기는 지금 이미 한 단을 떠진 상태니까 여기 마지막 뜰 코는 여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지금 74코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부터는
세움코 없이 짧은뜨기를 74코씩을 21단을 뜰 거예요. 21단은 이 지금 테두리 떴던 1단을 포함한 21단이에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테두리에 짧은뜨기 스물한 단을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자, 21단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21단이 제대로 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 이쪽은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세기가 곤란하니까 이쪽 테두리 떴던 거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하나. 잘 떠졌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셔링 맞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자, 똑같이 이쪽에도 자, 그럼 주름 잡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쟀을 때 21c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은 10.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0.5 되는 지점에 하나, 두 개를 연달아서 핀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고 나서 그 부분까지 6코 전까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뜨고 나니까 이 핀에 6코 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6코를 가지고 이렇게 접고 접어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정한다면 코 번호를 1, 2, 3, 4, 5, 6 했을 때 이번에는 1번은 앞에서 4번은 뒤에서 5번은 앞에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3코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앞에서 2, 3 건너뛰고 4번 뒤에서 5번 앞에서 이렇게 넣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그러면 아까 남았던 2번, 3번은 2번을 앞에서 바늘을 넣으면 3번은 자연적으로 뒤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핀을 빼면서 6번을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러면 맞주름 중에서 한쪽의 주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자, 1, 2, 3, 4, 5, 6 있으면 5번을 앞에서 4번을 뒤에서 그리고 이 핀이 꽂혀 있는 여기 1번을 떠줍니다. 아까하고 반대가 될 거예요. 코 번호 순서대로 된다면 이렇게 떠주고 나중에
6번, 3번,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맞주름 한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 예쁘게 주름이 잡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 다시 맞주름을 잡을 거니까 25코를 떠줄 거예요. 여러분도 25코 함께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여기서 25코를 하면 이쪽하고 반대쪽하고 위치가 맞는 자리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는 지금 제가 원래 여기 비율을 딱 맞추려면 이쪽 한쪽에만 구멍을 뚫을 거라서 여기가 짝수가 되어야 맞아요. 아니면 구멍을 3코를 잡는다든지. 그런데 저는 구멍을 2코를 쓰긴 할 건데 그 가방 사이즈 비율을 봤을 때 제가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이 사이즈를 정한 거라서 그냥 살짝 비틀어지는 정도는 제가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6코를 가지고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1, 2, 3, 4, 5, 6. 자, 여기다가 같이 핀 꽂아두고, 사실 이걸 핀을 안 꽂아주면 여러분은 다음 코 시작이 어디일 건지 그게 아마 눈에 확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핀을 꽂고, 자, 다시 1번 앞에서 4번 뒤에서 5번 앞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넣으면 3번 바로 뒤로 가니까 이 핀에 있는 6번과 함께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번 중에서 5번 앞에서 4번 뒤에서 그리고 이 핀 자리에서 핀을 빼고 1번은 앞에서 숨겨져서 안 보이지만 앞부분에서 바늘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6번 3번 2번 아이고 이렇게 바늘을 넣고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한꺼번에 떠주시면 자, 예쁜 이 가방의 형태를 이렇게 통통하게 잡아줄 수 있는 예쁘죠? 이렇게 셔링 주름이 잡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코를 떠줄게요. 이번에는 굳이 코수를 세지 않아도 핀 앞까지 뜨면 13코니까요.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코가 74코에서 58코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형태가 잘 잡혔죠. 그러면 이번 단에는 쭉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씩 뜰 건데 한 코씩 뜨는 대신에 마지막 2코는 사슬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뜰 거냐면 짧은뜨기를 여기 보세요. 하나, 두 코 전까지 여기까지 뜨시면 이번 단은 완성이 됩니다. 한번 저도 떠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도 떠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단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자, 두 코 전까지 짧은뜨기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사슬 두 코, 그리고 핀을 빼주시고 여기 핀이 있던 자리부터 다시 한 바퀴를 쭉, 이번에는 여기 사슬 다음이니까 굳이 코 표시하지 않아도 첫 코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 단에는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뜰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 단 떠서 돌아오세요. 이번 단 마지막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떠주시고요. 여기 사슬 두 코 있었던 자리는 굳이 코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구멍 안에다 넣고 짧은뜨기 두 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단이거든요. 이 마지막 단에서는 코줄임을 한번 해줄 거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떠주고 핀 꽂아두고 이렇게 쭉 뜨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맞주름이 만난 자리 그 부분에서 자, 여기요. 한 코 전. 여기 맞주름 두 번째 코와 이쪽 맞주름 시작 코를 두 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하나 빼주고 옆에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 줄을 한꺼번에 빼주는 거예요. 두 코 모아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코에 바늘을 넣고 감아 오시고 다시 그 옆 코에 바늘을 넣고 감아 오시고 이렇게 세 줄이 생기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여기 마지막 코와 여기 시작 코 거기 두 코 전까지 여기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줄일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주름 두 번째 코와 한번 빼주시고 다음 주름 첫 번째 코 빼주고 여기 세 줄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무늬 뜨는 건 다 뜬 거고요. 이제 마무리단만 남았어요. 마무리단을 함께 이렇게 뜨고 나면 자, 여기 시작 코부터 한 코마다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넣고 빼뜨기는 넣고 빼고 빼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빼고 빼주시고 빼뜨기 할 때 두 줄이 잘 한꺼번에 빠지진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모양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모양이 잡히니까요. 하나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요렇게
모양 예쁘게 잘 나오죠. 여러분도 여기 끝까지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무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사슬 하나, 빼뜨기. 여기 마지막은 사슬 하나를 해두고 실을 자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있는 실을 뒤로 쭉 빼준 다음에 돗바늘에 끼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첫 코 여기에 이렇게 가로질러 넣어서 빼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가로질러 넣고 여기 실이 나온 자리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계속 떠온 것처럼. 자, 이제 실 마무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번에는 끈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을 저는 1m 10cm 정도 떴어요. 이거를 코수를 셀 수는 없고요. 1m 10cm 정도를 쭉 사슬뜨기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슬 110cm를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세어봤더니 200호 정도 되네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가방 끈 길이 자체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그랑데 실을 가지고 뜨는 경우에는 가방 끈을 사슬에 짧은뜨기를 한 코씩 쭉 떠줄 거예요. 그럼 저 끝까지 짧은뜨기를 전체를 뜨게 될 건데요. 제가 이 가방을 뜰 때 그랑데 버전하고 코나 버전하고 두 가지를 떴어요. 그런데 가방을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가방 끈에 굵기가 비율이 맞아야 될 텐데 그랑데하고 코나는 가방 끈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랑데 같은 경우는 사슬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이 짧은뜨기 했던 이 시작 사슬코 쪽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가방 끈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짧은뜨기 한 다음에 빼뜨기를 하면 앞에는 이런 형태, 뒤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랑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 코나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 가방 크기에 비해서 끈이 너무 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중사슬을 1m 10cm를 한 다음에 그 한쪽 올을 빼뜨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방 끈은 이 그랑데 버전과 코나 버전을 둘 다 설명은 드릴 거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랑데 버전이라는 거
짧은뜨기를 끝까지 다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짧은뜨기를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이제 실을 정리해 줄 건데요. 실을 잘라 주시고 이렇게 빼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 실 남은 앞부분에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넣고 여기는 그냥 끝을 동글게 하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빼뜨기로 빼줘도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꿰매줄 거기 때문에 크게 표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 실이 나온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실이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끝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대로 잠깐 놔주시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배색을 떠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빼뜨기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실 양이 아주 많이 달라져요. 얘를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줄게요. 그 다음에 빼뜨기를 아까 사슬 떴던 이쪽은 짧은뜨기 부분이고 이쪽 아래쪽 사슬 떴던 쪽에다가 빼뜨기를 할 건데 그 빼뜨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여기 실이 안 빠지네요. 다시 잠깐만요. 이렇게 이 부분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이쪽 짧은뜨기 쪽 떴던 게이지와 이쪽 빼뜨기 떴던 게이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쫄아요. 이쪽 부분이 줄어들어서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뜨실 때 사이사이 얘가 이렇게 길이가 잘 맞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길이가 너무 짧아진다 그러면 바늘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제껴주세요. 얘를 이대로 이렇게 빼시면 이게 쫀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바늘을 넣어서 빼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빼뜨기를 저 끝까지 1m 10cm 하려면 꽤 걸리겠죠. 다 해서 돌아올게요. 끝까지 빼뜨기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실을 잘라줄게요. 얘도 이대로 빼서 돗바늘에 끼워서 자, 이 부분을 여기도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실 나온 자리로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균형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실을 숨겨줘야 되는데 이쪽에 숨겨주는 것보다는 같은 색상 실이 있는 쪽으로 숨겨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다시 반대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이동해 주신 다음에 얘를 이대로 자르면 또 불안하잖아요.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쪽 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제일 긴 실만 남겨두고 이 실도 정리를 해줄게요. 이 실 정리는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짧은뜨기 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꿰매줄 거라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실도 마찬가지 반대쪽처럼 이쪽은 노출되는 부분이지만 이쪽은 꿰매져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렇게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대로 끈을 좀 놔두고 여기에 이쪽 구멍이 있는 여기 구멍이 있는 반대쪽에다가 가죽 가방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위치 잡아두고 이쪽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세 단 아래 여기서부터 이 선이 꿰매지도록 가죽고리를 달아 볼게요. 제가 처음에 첫 영상을 찍을 때 가죽 끈을 다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제가 할 때는 퀵바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바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서 그냥 찍었던 거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근데 이제 원리는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퀵바늘을 이용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자, 이 옆쪽에 달아줄 거고요. 얘는 뭐냐면 제가 원하는 위치 여기 세 번째에다가 여기 구멍을 맞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끼워 놓고 이 바늘이 이 퀵바늘 안에 있는 퀵바늘 자체가 거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늘을 이렇게 대주면 바늘을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밀고 나오면 그 자리로 나와요.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도구가 있구나. 인간은 역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겉에서 들어갈 때는 이 구멍을 그냥 넣을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안에서 나올 때 여기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여기로 다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왔다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쭉 진행한 다음에 안 된 부분은 또 반대로 자, 퀵바늘을 넣고 바늘을 이렇게 해서 구멍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자, 이렇게 홈질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한 다음에 안 했던 부분,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로 나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구멍에 다 꿰매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해가지고 돌아올게요. 그 사이에 저는 멘붕이 이 부분 찍는 영상을 영상 플레이를 안 누르고 여기를 다 꿰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 이 부분 꿰매는 영상만 다시 살짝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 이렇게 여기 꿰매준 다음에 끈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 부분이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구멍으로. 이게 꼬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끈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끈을 짧은 쪽을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돌린 구멍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제 여유가 많다면 이 꼬리가 길어도 되는데, 이제 보통 크로스로 멜 때 여기가 꼬리가 길지 않게 이렇게 하면 크로스 가방끈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시면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번에는 적당히 어깨에 걸칠 수 있는 끈의 길이가 됩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크로스로 여행용 힙색이 아니고 슬림백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매면 간단한 휴대폰과 여권과 뭐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여권과 립스틱 정도 넣을 수 있는, 이어폰 케이스 정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자, 어디에 매냐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니까 어깨에 맨다 하면 이쪽이 앞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왼쪽에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주겠습니다. 자, 핸드메이드 라벨은 이렇게 여기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얘도 퀵바늘을 사용할 게 아니라면 이 바깥쪽에서 여기 좀 남겨주시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 두 개를 묶어 줄게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 얘는 이제 반대쪽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이 핸드메이드 라벨이 여기 중앙에 올 수 있게, 자, 여기도 밖에서 여기는
이 라인을 맞춰주시면 돼요. 밖에서 안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자, 라벨이 한 칸 아래에 있어야 더 좋았을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실을 이렇게 옆에 실 하나 감아주시고, 매듭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매듭하고, 실 안쪽으로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여운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멘붕에 빠뜨렸던 고리에 꿰매는 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샘플을 너무 여러 개 떠 있어서 다시 가방을 떠서 이 고리 영상을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방에 달려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면 이 뜬 겉면이 이 고리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하늘색, 이거 뭐라고 해야죠? 민트색은 민트색 쪽으로 꿰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운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만 해주시면 되니까 뭐 어떤 딱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고정,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가까운 실 매듭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꼼꼼하신 분들은 안쪽에 한 번 더 숨겨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꿰매 주시면 돼요. 영상에서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랑데하고는 뜨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코나실로 가방끈 뜨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한쪽은 좀 길게 남겨주시고 한쪽은 좀 짧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넘겨주신 다음에 고리를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나는 빼는 용으로, 하나는 감는 용으로 쓸 거예요. 하나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시고 실을 엄지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고 바늘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보통 다른 실 감아 올 때처럼 실을 감아서 오시고요. 앞에서 감아주고 감아서 빼주고 바늘 앞쪽으로 넣어서 감아주고 빼주고 바늘 앞쪽으로 감아서 빼주고 바늘 앞쪽에 감아서 이렇게 길이는 취향에 맞게 저는 1m 10cm를 떴고요. 여러분은 보통 크로스로 멜 때 그 만든 가방하고 비교를 해서 길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m 10cm를 다 떴다고 생각하고 여기 배색실 포인트 주는 방법을 여기에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을 다 떴다 생각하면 여기 바늘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체인 모양이 있고요. 여기 옆쪽 선에 새로운 실을 끌어옵니다. 배색 실을 그리고 넣고 감아서 빼주시고 이렇게 여기에 빼뜨기를 쭉 진행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사슬이 두 개가 사슬을 이쪽으로 생긴 사슬코처럼 보이고 이쪽은 이쪽으로 떠진 사슬코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아예 배색해서 이중 사슬을 뜨는 게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면 신축성이 너무 있어서 가방을 매면 너무 빨리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중 사슬 한 다음에 빼뜨기를 해서 끈 힘도 좀 생기도록 가방 끈 연결하는 방법 같은 거는 그랑데 버전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